저는 정말 많은 건물주분들과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지금 당장 제 핸드폰을 보더라도 많은 건물주분들과 자산가분들의 연락처가 2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이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나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라고 좀 들릴 수가 있겠지만 정말 어쩌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산과 교환하게 되고요. 그 자산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많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가 아닌 어떠한 사업체를 열심히 일구셔서 부자가 된 케이스도 너무나도 많지만 적어도 제가 만나본 많은 건물주분들과 많은 자산가분들의 특징은 어떠한 사업체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일궜더라도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가까운 인터넷 기사에서 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떠한 연예인이 건물을 샀다더라, 혹은 어떠한 연예인이 몇 년 전에 건물을 사서 최근에 얼마에 팔아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었다더라. 이분들은 내가 반드시 부동산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돈을 모으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걸까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손으로 쥐고 있고 지킬수록 돈은 더 잃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테지만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밥을 2,000원에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4,000원, 5,000원을 내고 김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화폐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화폐가 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돈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보았는데요. 이를 조금 부동산으로 대입을 시켜 보면 이러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종로 3가 일대의 부동산 상승률이 1600배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부동산을 쉽게 살 수가 없었고요. 현대화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경제 공황이 왔을 때도 어려웠고요. IMF가 왔을 때도 내 집 마련은 항상 어려웠고요. 그리고 정권이 여러 번을 바뀔 때도 항상 부동산을 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어떤 시절에도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었던 시절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물가 상승률 때문인데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작년 2022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6%대였고요. 올해는 5%대에서 6.5%대까지도 상승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물가 상승률이 5%, 6%대일까요? 저는 그렇지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지표가 5%, 6%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전혀 다르고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5%, 6%가 상승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화폐의 가치가 5%나 6%가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른 어떠한 자산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교환하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돈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단순히 손에 쥐고 있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거와 자산과 교환을 하되 반드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일찍이 돈과 자산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우량한 회사의 지분으로 교환하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부동산 자산과 교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형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기 자신하고도 교환하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건물주분들과 자산가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또 다른 공통점은 건물주분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일찍이 깨닫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산과 교환하기 시작을 했고 그 교환한 자산이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 공간을 빌리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산이 자산을 낳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금 흐름이 되고요. 그 교환한 부동산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희소성이 계속 부여가 되고요.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할 때 더 많은 화폐 가치를 요구하게 되죠. 이러한 경험은 결국에는 자본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 차익이 되죠. 이러한 사이클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많은 더 자산과 교환을 해둬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면서 더 많은 부동산을 모을 때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건물주들의 얘기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죠. 최소한 건물 사려면 20억은 필요하대. 혹은 저 건물은 100억 정도 돼야 될걸?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는 실제 유효수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건물주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조언을 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더 겁내하고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기사나 SNS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자극적인 말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스스로가 또 설득당하게 되죠. 아, 건물 투자를 하는 거나 뭐 건물주는 나와 같은 너무 먼 일이야 라고 함부로 치부하게 되고 스스로 리밋을 또 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당장의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에 좀 집착하게 되죠. 코인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뭐 주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다 보면 할 수 있는 뭐 건물 투자나 빌딩 투자가 따로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동산 투자들은 사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나 볼륨에 따라 다를 뿐 결국에는 이 적은 부동산으로 시작을 해서 큰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서로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의 영역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거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정형화되거나 획일화된 내용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에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동산이라는 자유마켓에서 100% 일어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지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SNS 발달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경험이 없더라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희가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당장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어 라고 해서 뭐 당장 돈을 다 내고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요새는 너무나도 질 좋은 정보들 되게 많기 때문에 유튜브나 SNS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이 어느 정도 쌓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계획을 미리 해야 될지 그렇게 천천히 맞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산과 교환하는 순간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